네, 6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꽤 힘드신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잘 대응을 하셨는지. 아, 제가 여러분 계좌를 볼 수 없으니까 한번 좀 궁금증이 한 번쯤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미중 전쟁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발생 비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 북한까지 저희를 도와주지가 않죠. 예, 꼭 북한은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런 시기에 꼭 한 방씩 이렇게 같이 터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빅텍 주식을 진짜 사놨나 많이 어? 북한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말 한마디 하니까 빅텍, 스페코, 방산주들이 난리치더라. 우리도 한번 이런 걸 이용해 보자. 약간 그런 식까지 가지 않는지 할 정도로 빅텍의 주식이 또 상한가. 말 한마디면 상한가. 이건 정말 어떻게 뭐 그날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쉽게 투자를 할 수 없는 종목이죠. 이쯤에서도 보시면 충분히 급등을 많이 때려놓고 갑자기 개파락 쭉쭉쭉 차고 올리다가 올려놓고 갑자기 쭉 떨어뜨렸다가 여기서는 약간의 계단식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가버리니까 어떻게 좀 스윙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확실한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같은 날에는 빅텍 같은 거 스페코 단타를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뭐 그런 데서라도 수익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에, 그런 종목들이 현재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밤이 편안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피 오늘 진짜 간만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4.7%의 하락을 만들어냈고 코스닥 역시 7%의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코로나 시작할 때 그런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발성이냐 지속성이냐 지금 코로나 이슈로 또 떨어뜨리기에는 약간 뭔가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부터는 정말 세계에서 내노라한 기관들 또 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성과가 발표되고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 정도의 하락세를 주는 거는 약간의 억측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자체도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갭을 많이 띄우면서 상승을 많이 시켰습니다. 올라올 때. 당, 단기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V자, 거의 V자 반등을 이루어내면서 쉴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나와도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좀 숨 돌릴 틈을 준 다음에 상승을 했어야지 맞는데 여기서 숨을 돌릴까 했는데 갭 상승 후에 갑자기 2200선까지 올려버렸으니 너무 우리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속성보다는 어, 단발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속성보다는 단발성.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할 것은 증시가 언제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언제 또 반등이 나오고 앞으로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내일 갑자기 또 3% 이상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크게 겪은 이후에도 쭉쭉쭉 그 다음부터 7%, 8%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떠한 작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일단 많이 떨어진다면 여기 갭을 만들어냈죠. 제가 뭐라 그랬죠? 비워놓은 게 있으면 당연히 잔을 채워야 된다. 잔이 비었으면 잔을 채워야죠. 여기 분명히 잔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1차적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온다면 1900선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900선까지. 근데 이게 일단 그렇게 뭐 한 번에 1900선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서 여기 또 갭을 만들어낸 구간에서 과연 2000선이죠. 코스피 2000선에서 반등을 이루어 줄 것인지, 횡보를 하면서 증시의 안전을 갖다 줄 것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증시는 약 2%에서 2.5 그 정도의 하락세 정도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신빙성을 또 찾아봅시다. 자,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인버스가 뭐 갑자기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갈 게 있다 그래서 증시가 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그래도 활용을 하죠. 보조 지표로서.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시에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차트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 6,500원 선까지 올려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구간인 6,700원 선, 이 인버스가 안돼, 난 맞추고 싶다. 대충 이 정도. 자, 대충 이 정도 갭 바로 밑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갭이 띄워져 있죠. 그 갭 바로 제가 밑에 선에다가 그어놓은 겁니다. 자,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맞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뚫어내면 그 다음 6,800원 이상 선까지 인버스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더 할 게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가 올라가면 증시에 하락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인버스의 이 차트를 무시는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버스가 지금 6,500원에서 6,700원 선까지 약 2.5% 한 그 정도 상승할 게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증시는 뭐다? 한 3%대 하락할 게 남아 있다. 증시도 2%에서 3%대 하락할 게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이게 맞고 떨어지는 순간 증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인버스는 위 꼬리를 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인버스가 뚫어내게 되면 코스피는 밑으로 와장창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00선
코스피 2000선은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안전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에는 증시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니케이나 상하이 보시면 그렇게 심한 하락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형제들, 제약 바이오주죠.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그래도 거의 0%대로 마감을 했는데 바이오로직스는 자 보시면 너무 치솟고 올라갔습니다. 치솟게 그 완전히 대형주치고는 정말 급등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무지하게 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의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더 우리나라의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보통 같았으면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이 어느 정도 오늘 같은 날에도 커봐야 마이너스 3%, 코스닥도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이 아무리 커봐야 그 정도고, 보통 1%에서 2%대, 코스닥 경우는 2%에서 3%대 하락만 해도 괜찮은 장이었는데 제약 바이오주가 너무 급격히 상승했고 오늘 수익 실현과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무너지니까 증시도 무너져 버리는 효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무너지면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래도 뭐 시간 외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팔기는 했는데 저번 주에 비해서 정말 크나큰 타격을 맞았습니다. 예. 타격을 맞았지만 제가 왜 전부 다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있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내로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왜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거기에 궁극적인 원초적인 질문과 원초적인 제가 답변을 하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장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오늘 장을 보면 내일 장도 분명히 하락세로 시작할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망성이 크지만 과연 오후에 상승장을 이루어낼 것인지 아래 꼬리를 달고 증시가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개파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하락이 아닌 마이너스 1%대 이 정도를 유지해 줄 것인지는 내일 가서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코스피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자리가 남아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일단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오늘 또 상상을 하겠죠. 내일은 오늘은 4%대 하락했으니까 내일은 그래도 한 2%대의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상상은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시면 내일도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단기간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어쩌면 이번 하락세가 단기간일 경우 저가 매수에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계속 보지만 마시고 분명히 여윳돈이나
현금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계좌는 내려가겠지만 째려보고 계십시오. 계속 단기 세일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조건 내일 또 내려갔다고 내일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자리를 유지하는 자리까지 코스피가 차트를 올려놓거나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거지, 내일 또 막상 막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뭐 종목들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서 크게 장시장이나 장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내일 하루도 어떻게 잘 매매하시고, 일단 하락세이기 때문에 크게 단타나 이런 거는 방산주 이런 데가 아니면 들어가지 마시고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